소림축구, 폭행축구, 깡패축구도 대한민국 대표팀을 막을 순 없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비매너 플레이를 이겨내고 승리를 쟁취한 대한민국 남자 축구 대표팀이 이제 아시안게임 금메달에 섰습니다. 이번 준결승전에서 우즈벡은 중국 소림축구는 비교도 못할 만한 폭력성을 보였습니다. 최근 그 어떤 나라의 경기를 봐도 이런 비매너와 비겁함은 없었는데요. 우즈베키스탄에 기대를 걸었던 중국인들은 억울하다며 눈물을 보이고 있습니다. 축구에서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은 악연이 있습니다. 이번 경기 이전부터 우즈벡은 이미 깡패축구로 유명한데요. 한국 U22 대표팀은 2015년 킹스컵에서 우즈벡의 깡패축구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당시에도 우즈벡 대표팀은 도를 넘는 폭력축구를 선보였는데요. 우즈벡 선수들은 애초에 다리를 들고 접근해왔고 발을 한국 선수들의 얼굴까지 차올리는가 하면 공을 두고 경합하던 심상민의 얼굴을 주먹으로 3차례나 후려쳐 2명이나 퇴장당했습니다. 당시 우즈벡의 폭력축구는 전 세계적인 비난을 받았는데요. 영국 매체 미러는 우즈벡 U22 대표팀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축구팀이라는 것을 증명했다며 우즈벡 선수의 주먹질은 살인 미수 혐의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지적할 정도였습니다. 당시 프랑스 매체 르파리지에는 축구 경기에서 있을 수 없는 사건이 벌어졌다며 우즈벡 22세 이하 대표팀은 세계에서 가장 폭력적이며 아마도 비밀리에 양성된 것 같다고 비난했습니다. 결국 깡패축구 논란에 휩싸인 우즈베키스탄은 자국 선수들의 비스포츠적 행위에 대해 대한축구협회에 사과의 뜻을 전했지만 선수들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2018년 아시안게임 8강전에서도 우즈벡 선수들은 한국 선수들을 팔꿈치로 가격하고 발목을 노려 공격하며 거친 몸싸움을 시도했습니다. 결국 우즈베키스탄 선수는 당시에도 경고 누적으로 퇴장을 당하고 말았지만 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똑같이 더티 플레이를 일삼고 있었던 거죠. 이런 폭력적인 팀을 상대로 우리 대표팀은 준결승전에서 2대1로 승리했습니다. 경기가 열린 지난 4일 한국은 우즈벡과의 4강전에 드디어 아껴두었던 최강의 멤버를 선보였습니다. 중국전 때는 벤치에서 컨디션 관리를 하다가 잠시 산책하듯 나왔던 이강인과 조영욱, 정우영, 엄원상이 선발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경기 시작 휘슬이 울리자마자 우즈벡은 공을 잡은 이강인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며 반칙을 시작합니다. 시작부터 우즈벡을 피하며 속도와 패스 플레이로 날카롭게 파고든 한국은 전반 3분 선제골을 터뜨립니다. 정우영이 엄원상의 패스를 받아 오른발로 득점에 성공했죠. 우즈벡은 한국 선수들을 향해 거칠게 달려들었고 한국 선수들을 마구 쓰러뜨렸습니다. 이들의 기세를 보면 깡패가 따로 없었는데요. 이때 경기장을 가득 메운 중국 관중들은 우즈베키스탄을 향해 목청껏 소리치며 짜우짜우 열띤 응원을 시작합니다. 전반 25분 우즈벡이 동점골을 성공시키자 중국 관중들은 목이 터져라 환호하는데요. 그런데 골을 넣은 우즈벡 선수는 갑자기 왼쪽 손으로 경례를 하는 세리머니를 하며 이번 아시안게임에 군면제가 걸려있는 한국 선수들을 도발했습니다. 우즈벡의 더티 플레이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1대1 동점이 되자 우즈벡은 팔꿈치와 손으로 한국 선수들을 공격했고 그들이 거친 공격을 가할 때마다 중국 관중석에서는 엄청난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이후 치고받는 팽팽한 경기는 정우영의 멀티골로 다시 한국으로 기울었습니다. 정우영은 전반 38분 역전골을 넣으며 다시 흐름을 가져왔습니다. 그러자 우즈벡의 반칙은 더욱 치졸하고 거세집니다. 전반 추가 시간엔 이강인의 복부를 가격하는 믿기 어려운 일도 일어났습니다. 이에 이강인이 심판에게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후반에 들어서며 우즈벡의 폭력 축구는 극에 달합니다. 경기가 뜻대로 안 풀리자 백태클은 물론 팔꿈치까지 여러 차례 사용해 찍고 가슴을 때리고 배를 치는가 하면 땀을 닦는 척하며 우리 선수들의 뺨을 때리기도 합니다. 반면 우즈벡 선수들은 한국 선수들과 살짝 닿기만 해도 땅바닥에 나뒹구는 오버액션을 보였는데요. 결국 보다 못한 황선홍 감독은 이강인과 정우영을 보호하기 위해 교체했죠. 하지만 이렇게 많은 반칙에도 불구하고 쿠웨이트 국적의 아마르 아시카나니 주심은 우즈벡 반칙을 못 본 척하거나 반칙이 아니라고 선언하며 경기를 방치했습니다. 후반 17분에는 엄원상이 크게 다쳤는데요. 율더 셰프가 오른쪽 측면을 돌파하는 엄원상에게 속도로 밀리자 뒤에서 태클을 시도하며 정강이와 발목을 노리고 가격했고 엄원상은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의료진의 부축을 받으며 겨우 일어났지만 다리를 쓰지 못해 절뚝이며 벌었고 결국 엄원상의 부상이 심각해 스태프에게 엎혀나가며 교체됐습니다. 경기를 방치하던 아시카나니 주심마저 이 장면에는 레드카드를 꺼내들었는데요.
브리에프는 이강인의 턱을 가격하다가 전반 42분 경고 한 장을 받았는데 그 전후도 이강인과 신경전을 벌였고 팔꿈치로 한국 선수들을 계속 쿡쿡 찔렀습니다. 결국 계속된 더티 플레이의 대가는 퇴장이었죠. 브리에프는 자기가 퇴장당할 거라는지 아픈 척 연기하면서 일어나지 않았는데요. 레드카드를 받으니 갑자기 기운이 나는지 욕을 하면서 아무 일 없다는 듯 뛰어나가는 정말 더럽고 비겁한 모습을 모두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우리 선수들은 침착하게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중국보다 더한 깡패 축구가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준 경기였는데요. 한국이 우즈벡을 꺾고 결승에 진출하자 중국은 또다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중국 국경절이던 지난 1일 8강전에서 중국은 한국을 만나 허무하게 탈락하고 말았는데요. 지난 경기 초반 중국은 자신들의 주특기인 소림축구를 앞세워 어떻게든 한국을 제압해보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러한 과정을 모두 짐작했다는 듯 최대한 심플하게 공을 돌리며 반칙을 원천봉쇄했고 결국 중국은 볼을 터치조차 못하며 거의 농락당하는 수준의 경기를 보였습니다. 후반전 중국은 공격을 아예 포기하고 경기가 끝날 때까지 수비만 하는 모습이었죠. 만반의 준비를 했다고 자부했던 중국이 한국이라는 상대를 만나 무기력하게 패배를 맞이하자 중국 언론들과 축구팬들은 비난을 하기도 자주 섞인 인정을 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중국 축구를 무시한 한국을 용서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이었는데요. 이에 한국과 우즈벡의 4강전이 열리자 중국 축구팬들은 우즈벡을 응원하러 온 것입니다. 이날 경기장을 가득 메운 관중들은 대부분이 우즈벡을 응원하러 온 중국인이었고 이날은 중국전보다 더 큰 소리의 짜유짜유가 경기장에 퍼졌습니다. 응원을 나온 중국인들은 힘냅시다 우즈벡. 한국 대표팀을 군대로 보냅시다. 너무 모욕적이다. 중국과는 공만 돌리더니 여기서 에이스를 꺼내. 우즈벡이 이번 대회 강력한 우승 후보 중 하나입니다. 개최국이 우즈벡을 응원한다면 한국 따윈 맥을 못 출 겁니다. 우즈벡이여 한국을 혼내주세요. 나는 진심으로 우즈벡 선수들이 이 경기에서 이겨 일본을 짓밟아주길 원합니다. 중국의 명예를 더럽힌 한국은 축구를 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은 스포츠 정신부터 배우세요. 국가적 자존심을 마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즈벡 우승입니다라며 희망을 거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보다 더 심한 더티 플레이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지는 모습을 보니 실망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경기가 끝나자 중국인들은 우즈벡 선수의 퇴장에 대해 한국이 심판을 매수했다며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우즈벡은 매 게임마다 많은 경고와 레드카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카파제 우즈벡 감독은 맞경기에서도 경고를 받은 적이 있다.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 경고와 퇴장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해 우즈벡의 더티 플레이가 저절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게 했죠. 이제 우리 대표팀은 금메달과 군면제를 두고 일본과의 결승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 한 번 한국의 승리를 응원하면서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꿀튜브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꿀튜브 채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